한우값의 하락이 유구값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60만 원 선까지 거래됐던 유구 송아지 가격이 최근 10,000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공영 소각장 증설 문제로 청주시의 고민이 깊습니다. 증설은 꼭 필요한데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추억의 얼음썰매가 동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양의 한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얼음썰매를 타며 활기찬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유구값도 덩달아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가격이 삼겹살 1인분보다도 싼 10,000원 선이라는데 이처럼 사실상 농가에 무상으로 들여올 수 있는데도 사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우 지육의 킬로그램당 경매 가격은 현재 16,700원대. 1년 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지난달보다는 5% 이상 하락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한우값의 하락은 유구값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구로 쓰이는 숫송아지는 일반적으로 태어난 지 열흘 뒤쯤 농장 간 직거래되거나 중간 상인이 사들여 유구농가에 되팔아왔는데 올해 초 60만 원 선까지 거래됐던 가격이 최근 값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1만 원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 얘들을 먹여서 키워서 이득이 돼야 키울 거 아닙니까? 근데 키우면 키울수록 이제 손해가 나니까 인건비조차도 건지기가 힘드니까. 유구농가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저 송아지를 사들여도 최근 사료값이 급등한 데다 소비가 줄어 입식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송아지는 처치곤란한 애물단지입니다.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난방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우유 먹여야 되죠. 그리고 뭐 그 인건비는 둘째치고 그 아프면 또 주사 놔줘야 되지. 그런 비용들이. 낙농가들은 유구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구의 이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군납이라든가 이런 소비 정책적인 게 뒷받침이 되어야지 근본적으로. 낙농가의 경영 악화는 우유값 인상 등 소비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눈이 많이 내리면서 영화나 만화 속 인기 캐릭터를 본뜬 눈사람 만들기가 유행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끌며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눈사람을 무참히 훼손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칫 법적인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영화 겨울왕국 속 엘사와 올라프가 눈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이 눈사람들은 만든 지 사흘 만에 중학생들의 손에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가게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눈사람을 내던지고 발로 차며 짓밟기까지 한 뒤 유유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눈이 올 때마다 피카츄, 짱구 등 다양한 눈사람을 만들어왔던 이형주 씨는 난생 처음 겪는 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당했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그 부서진 그 파손물들이 너무 처참하게 돼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눈사람을 보러 온 아이들의 동심도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굳이 왜 부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부시니까 만든 사람이 속상할 것 같아요. 무심코 저지른 장난쯤으로 여기기 쉽지만 재물손괴죄와 같은 법적 처벌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의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게 타인의 어떤 가치 있는 재산을 또 손괴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좀 이런 게 문제되는 일이 많이 없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그런 시대가 또 바뀌고. 논란이 커지자 아이들이 가게를 찾아와 사과했고, 이들을 용서해준 점주는 다른 이들의 즐거움을 위한 누군가의 정성과 노력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8시간 동안 계속 맨손으로 만들어야 되고 장갑 끼면 또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그 추운 날에 영하 10도라는 그 날에 그렇게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부신다는 거는 너무 힘들지 않았나.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631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는 청남대를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미동산 수목원과 조령산 휴양림을 체류형 관광지로, 미호강은 친수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의 5대 선도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와 환경, 귀농, 귀촌 등 분야별 중점 과제는 도내 시, 군과 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말이 있죠. 현재 청주시의 공영 소각장 증설 문제가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긴 한데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워낙 커서 청주시가 고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광역 소각시설, 흔히 말하는 소각장은 모두 2기입니다. 한 기당 하루 2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데 반입량은 이보다 많은 27톤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장롱이나 의자 같은 대형 폐기물은 전량 민간에 위탁 소각할 수밖에 없고 정기점검이나 고장으로 한 기만 가동될 때는 위탁 물량이 더욱 늘어납니다. 수년째 한 해 평균 80억 원가량의 예산을 외부 위탁 소각을 위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소각장 1개를 짓고도 남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위탁 소각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절반이나 깎였다가 담당 부서의 읍속 끝에 가까스로 복원되기도 했습니다. 외부 위탁 소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은 2가지뿐입니다. 먼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매년 쓰레기 3% 줄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앞으로 시책을 추진을 해야 될 게 종량제 봉투 속에 들어가서 소각되는 재활용품을 어느 정도 끄집어내느냐.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실제 올해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 물량은 지난해 대비 1.5%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대안은 소각장 증설밖에 없는데 청주시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좀처럼 말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후보지 지역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짓는 데 필요한 시간은 짧아도 7년가량.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해도 이미 소각장 하나를 증설할 수 있는 비용을 추가로 외부 위탁업체에 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빙하기에 접어든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되살리기엔 한계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여야 간 논란이 거셌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채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 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 1주택자 과세 기준보다 완화폭이 큽니다. 집을 3채 이상 가져도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지방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하게 됐습니다. 올해 충북의 종부세 대상은 11,000여 명, 343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5년 전에 비해 부과 대상은 4배, 액수로는 13.7배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완화로 지역 다주택자들이 급매로 내놓은 물건을 일부 회수할 가능성은 높지만 시장 분위기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 고금리가 가장 큰 규제이기 때문에 이 고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북의 주택 아파트 시장은 전망이 어둡다고 봅니다.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도 주목 대상입니다. 다만 취득세 완화 정부안이 주택수에 관계없이 부과했던 2020년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취득세 중과 감면이 되더라도 여전히 높은 세율이라서 단기적으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이후 추진되는 정책과 연계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딴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들이 저가 매도를 잠시 보류할 수 있겠지만 매수세가 유입되기에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불안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새해 기업 경기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최근 도내 18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 BSI는 올 4분기 대비 12포인트 급락한 72를 기록했습니다. 청주상인은 제조업 경기와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자금 조달 요건까지 악화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등의 여파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충북 아파트에 대한 외지인들의 투자 열기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8월에서 10월까지 석 달 동안 충북 아파트 매입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지난해 9%에서 올해는 5.8%로 감소했습니다. 관할 시군 내 거주자가 아파트를 매입한 비율도 올해는 47.8%로 지난해보다 13.7%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르신들의 추억 저편에 논두렁에서 얼음 썰매를 타고 놀던 기억 있으실 텐데요. 이 단양군의 한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논에 물을 얼려 얼음 썰매를 타며 추운 겨울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하얀 눈이 수북하게 쌓인 단양의 한 시골 마을. 추수를 끝낸 논두렁이 작은 얼음 썰매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혹한의 추위에도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나와 썰매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아주 70대 어린이들이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자, 출발합니다. 출발. 어릴 적 논두렁에서 신나게 탔던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피어나고 꼬꼬마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기차놀이에 썰매 달리기 시합까지. 좋죠. 옛날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얼마나 좋아요. 어릴 때 타보고 지금 아이고 얼마요? 한 60년 만에 한 번 또 타보네. 네, 보기에는 어설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벼포대와 나무 등을 엮어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제 100% 명품 썰매입니다. 옛 기억을 되살려 밤새 깎아 만든 팽이도 얼음판 위로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얼음놀이에 지칠 때쯤 호호 불면서 먹는 어묵은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추운 겨울 경로당에만 모여있던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동심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던 끝에 옛 어릴 적 놀던 얼음 썰매를 생각해낸 겁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뭐 운동도 되고 겨울에 또 집에 가만히 있느니 나와서 또 활동도 하시고 그럼 뭐 너무 좋아요 진짜. 혹한의 겨울 추위 속 추억의 얼음 썰매가 잊었던 동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 의원 19명이 임정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원포인트 의회에 불참하려 했지만 같은 당 임정수 의원이 등원해 예산안이 가결됐다며 해당 행위로 징계해달라는 청원서를 도당 윤리심판원에 냈습니다. 또 김병국 의장에게는 야당의 책임질 의원이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가 주관하는 2022년 충북체육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상은 올해 전국체전에서 39년 만에 우승을 달성한 일신여고 핸드볼팀이 차지했고 전국체전에서 육상 2관왕에 오른 진천군청 서지연 선수는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충북체육회는 내년에도 충북체육의 저력을 보일 수 있도록 선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획행정실장에는 이열호 부이사관이, 경제교통국장에는 이상률, 환경관리본부장에는 장우원 서기관이 맡게 됐습니다. 흥덕구청장에는 박원식, 상당구청장의 신학휴, 서원구청장의 김응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의 허복순, 고인세박물관장의 차영호,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의 이원옥, 오창읍장의 이준구, 주택토지국장의 백두흠, 도로사업본부장의 최주원 서기관이 임명됐습니다. 서기관으로 승진한 손민우 경제정책과장은 청주시 의회로 파견됩니다. 제천시는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이 14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8억 원은 올해 사업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91억 원은 내년도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말에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제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과 방범용 CCTV 노후 교체 사업 등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충주시 중앙탄면 충주기업도시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임차인 대표자 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8년 1월에 입주해 올해 5년 임대 의무 기간이 곧 종료되지만 시공사 측이 최근 분양 전환을 연기를 통보했다며 분양 일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주시가 장마철 침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연수 충주천 분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국비 등 937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시간당 80mm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우수관로와 빗물바지, 배수 펌프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